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스위스가 최근 공개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급차 행렬과 사치품 수입 등 지속적인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도 안보리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함재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스위스는 북한에서 최고급 수입 차량의 행렬과 스키장 스노우모빌 등 사치품 수입이 계속 포착되는 데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강조했습니다. 유엔 주재 스위스 대표부 대변인은 7일 BOE의 관련 질문에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고급 자동차를 포함한 사치품 공급과 판매, 이전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위스는 산하기구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공동 접근 방식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유엔 차원의 조치 필요성을 강조한 과거 성명을 상기시켰습니다. 유엔 주재 스위스 대표부는 이어 우리는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이 예외 없이 책임을 다하고 장기간의 침묵을 극복해 국제 비확산 체제를 지킬 것을 촉구하며 안보리의 침묵은 북한과 비확산 세력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보리 이사국들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는 대북 제재를 위반한 사치품 사용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TV가 최근 보도한 영상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방 건설 착공식 참석길에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의 고급 전용차를 타고 이동했고 일본 도요타의 렉서스 SUV 차량과 미국 포드의 승합차가 이를 호위했습니다. 고가 차량 등 모든 운송수단에 대한 북한으로의 이전을 금지한 유엔 대북결의 1718호와 20945의 위반입니다. 또 조선중앙TV가 최근 방영한 마식령 스키장 관련 보도 영상에서도 캐나다 기업 스키두의 스노모빌 차량이 수차례 포착됐는데 이 차량은 미화 $10,000 이상의 고가 사치품으로 유엔 안보리와 유럽연합은 대북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도 북한의 결의 이행과 안보리 차원의 조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7일 BOE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기존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하고 제재 유지 노력을 기울일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보리는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모든 회원국에 계속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하입니다. 미국 정부가 설명 자료집을 통해 해외에 기반한 개인 등에게 미국의 제재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상무부와 법무부, 재무부는 6일 합동 자료집을 통해 현재 글로벌 시장은 전 세계 기업들이 미국 등과 거래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시에 악의적인 정권과 행위자들은 상품과 기술, 서비스를 획득하기 위해 대외 무역 상업과 금융망 오용을 시도할 수 있으며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을 훼손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도전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러면서 모든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 내 거주자, 미국 법인과 법인의 해외 지사 등 모든 미국인은 소재지에 관계없이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미국인이 아니어도 관련 금지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인이 궁극적으로 제재 대상 국가로 향하는 상품을 수출하도록 만들거나 미국 금융기관이 결제하도록 할 경우 미국인이 아니어도 미국의 제재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인도태평양 전역의 국가들이 북한이 계속 취하고 있는 여러 행동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7일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미디어 허브가 주최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최근 싱가포르와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순방 당시 많은 대화에서 북한이 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파트너들과 미국의 안보에 절대적으로 전념할 것이며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계속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수년간의 국경 봉쇄 기간에 북쪽 국경지대의 철조망과 감시 초소를 대폭 늘리는 등 통제를 강화해 주민들의 인도주의와 인권 상황이 모두 악화됐다는 국제인권단체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위성사진과 탈북민 면담 등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한 이 단체는 주민들의 두려움이 훨씬 더 커졌다면서 국제사회의 관여를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7일 발표한 새 보고서, 총알보다 더 강한 공포감이란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신의주, 청강, 해산, 대웅단, 회령, 선봉 등 6개 지역 총 321km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2019년 이후 감시초소 등 새로운 경비 건물이나 시설 수가 20배 증가했고 총 6,820개의 시설이 평균 110m마다 신설 또는 보완된 철조망 근처에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2중, 3중으로 이뤄진 철조망까지 합하면 2019년과 비교해 해당 지역에 500km에 달하는 새로운 철조망이 설치됐고 경비 순찰로가 신설됐거나 정비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가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한 이 보고서는 위성 사진을 비롯해 현지 상황을 잘 아는 전직관리 등 탈북민 147명과 전문가들을 면담해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지난 25년간 지배력이 약화된 분야, 특히 국경 통제, 시장 활동, 무허가 여행, 정보 접근성 등의 분야에서 통제력을 다시 강화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치 이데올로기 캠페인을 강화하고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등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 북한 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정보와 미디어 콘텐츠 및 기기에 대한 접근, 사람들이 말하고 표현하는 방식을 제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이 단체의 리나윤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이날 보고서 발표 행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 공포심이 커진 것이라면서 북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is report it is very clear in the sense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the responsible for the horrific situation that the North Korean people are under. So yes, we do have a resource allocation that prioritizes the nuclear programs and weapons development programs, and that are not prioritizing and they're neglecting the needs of North Korean people for food or basic necessities. 이 단체의 루이스 샤르보너 유엔 담당 국장은 안보리 차원의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고립 심화와 주민에 대한 북한 정권의 억압에 대해 관심이 적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이 문제를 자주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북한 인권 회의에 참석했던 탈북민 출신 이서연 씨는 북한 정권,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책임을 지적하면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sanctions are essential, it's necessary, and it's important because it is signals to the Kim that he is responsible and there will be consequences for his actions. 휴먼 라이츠 워치는 또 보고서에서 과거 또는 현재 북한에 관여 중인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 제한 등 외교적 노력을 재개해 북한 정부가 과도하고 불필요한 코로나 팬데믹 관련 조치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VN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미국과 한국, 일본 간 3국 협력 강화를 독려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 의원이 지난 5일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상원에 계류 중인 미한일 3국 협력 관련 결의안에 대한 동반 결의안 형식으로 발의됐으며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은 미한일 3국 안보 협력 강화로 이어졌고 외교와 경제, 안보, 정보 영역 전반에 걸친 한일 협력과 미한일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미국 공식 방문을 앞두고 나온 이번 결의안은 코널리 의원 외에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조 윌슨 의원과 하원 외교위원회 마이클 맥콜 위원장 등 22명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가지리정보국이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 안보 시설에 대한 지리공간 정보를 추가 수집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국가지리정보국은 최근 미국 연방정부 조달 플랫폼에 낸 공고를 통해 오는 29일까지 북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할 상업업체를 모집하면서 구체적으로 댐과 시장, 휴대폰 기지국 등 통신시설,
태양광 패널을 비롯한 에너지와 전기시설, 교육과 연구시설 등에 대한 자료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한국 담당 국장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7일 VOA에 이번 정보갱신은 지도를 만들고 군대에 표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성 기술이 발전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운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 소송을 담당한 미국 연방법원이 해당 계좌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재판을 담당한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티모시 켈리 판사는 지난 5일 판결문을 통해 미국 연방검찰의 궐석 판결 요청을 승인하고 이에 따라 피고의 자산과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미국 정부로 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이 세탁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 146개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날 몰수 결정이 내려진 계좌는 이 중 1개가 줄어든 145개입니다. 이들 계좌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북한이 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서 탈취한 가상화폐가 직접 예치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데 이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8년 약 2억 5천만 달러의 가상화폐 탈취 사건이 2017년 12월에는 또 다른 거래소가 전체 자산의 17%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해킹으로 도난당한 사실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으며 2019년 12월 또 2018년 여름 한국의 거래소들에서 북한 요원들에 의한 3억 달러의 가상화폐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북한 해커들의 수익금이 담긴 가상화폐 계좌 145개가 미국 정부의 국고로 최종 귀속됐지만 이들 계좌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남아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부 계좌에는 자금이 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